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 일부가 철수했다라는 외신 속보가 전해진 뒤에 비트코인은 빠르게 반등하면서 4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업비트에 상장된 모든 알트코인들이 100%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확연히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쪽팔리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푸틴 대통령은 대놓고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위협이 여전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내보이기도 했지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인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델리티가 유럽에서 기관 대상 비트코인 ETP를 출시했고 JP모건이 디센트럴랜드에서 라운지를 개설했고 심지어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 등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이 멍청한 짓만 안 하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쟁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서 반갑기는 한데 이런 장세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전반이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투자자로서 챙겨야 될 정보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히 반등세를 타면서 44,000달러 위에 올라서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확 크게 터진 건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5만 달러 선까지 정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5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인 개선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24시간 동안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이번 랠리는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구매력 역시 약하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지만 일간 차트 RSI는 아주 과매수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다. 주간 차트 RSI는 강력한 상승을 앞뒀던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과매도됐던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모멘텀 신호도 개선되고 있어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위에 이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월간 차트 모멘텀이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46,000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면서 잠재적인 가격 목표를 53,000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넥라인의 저항을 뚫을 경우에 이 시나리오는 가능해진다. 지난 100일 동안 조정 국면을 겪었던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18% 상승한 것은 과감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플랜비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상당히 대놓고 강세 전망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주간 RSI가 믿을 수 없는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 모양의 이모티콘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플랜비가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RSI 차트를 보면 2015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그리고 2020년 초, 2021년 7월 그리고 지금의 RSI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대규모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실선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RSI를 연결해서 표시를 했는데 RSI가 50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과거의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 분위기는 좋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전망이 딱 들어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다시 반등세를 보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일을 2월 16일로 콕 집은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이미 일부 러시아군이 국경에서 철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 숄츠 총리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유럽에서의 전쟁을 원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자문을 한 뒤에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문자답으로 전쟁 부인을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협상 절차를 위한 안보 보장안을 내놓은 이유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보다 몸을 쓰는 게 더 익숙한 양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짱구를 꽤나 잘 굴리는 모습을 보면 괜히 장기 독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총리가 저렇게 직접 모스크바까지 달려가서 푸틴의 협상 메시지를 이끌어낸 것은 자칫 전쟁이라도 날 경우에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탈원전, 친환경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급격히 커졌고 사실상 에너지 속국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기라도 하면 독일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최대 승자 푸틴이다 이런 평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팔라듐의 세계 1위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니 스마트폰이니 이 생산난, 공급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걸 끊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게 어떤 현실적인 타격이 가능한지를 결국 총 한 발 쏘지 않고 입증해 버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멍청해 보여도 하는 짓을 보면 난놈은 난놈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침공일까지 예언했던 미국으로서는 정보전쟁, 첩보전쟁에서도 패배한 모습을 보이면서 망신사를 더한 건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인 날 미국에서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달보다 1%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9.7%로 역시 예상치 9.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해석되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지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종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알트코인의 시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먼저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JP모건의 경우에는 디센트럴랜드의 전용 라운지를 개설하면서 디센트럴랜드의 시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오닉스는 디센트럴랜드 메타주크몰에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운지 입구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는 건데 암호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해온 인물이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블록체인 안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이번 메타버스 진출과 관련해서 오닉스는 메타버스의 성공은 강력하고 유연한 금융 생태계에 달려있다. 핵심 경쟁력인 국경 간 결제, 외환, 금융자산의 생산, 매매, 보관 등이 메타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닉스는 디센트럴랜드에 입점하면서 국경 간 결제, 외환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이 회사 역시 리플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송금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2017년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고 이게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 됐는데 이걸 운영하는 곳이 오닉스입니다. 이미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서 외환 돈줄을 막겠다라고 했다가 러시아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외치게 만든 바로 그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 2.0의 선두 주자는 단연 리플인데 JP모건 역시 만만치 않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재미지기도 하고 의미점이나 시사점도 엄청 큰 부분이어서 이건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유럽에서 기관 대상의 비트코인 ETP를 출시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피델리티 피지컬 비트코인 ETP는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체 보어스에서 거래를 우선 시작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스위스 6 거래소 등 유럽 6개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입니다. 피델리티는 최근 미국 SEC의 메타버스 기반 ETF 상품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집중하는 부분에 사실상 회사의 명운을 건 듯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TP든 ETF든 결국 중요한 것은 기관 자금이 얼마나 몰릴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공동대표 데미안 밴더윌트는 대규모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더딘 것은 수요가 적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규제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관들이 자금을 들고 진입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투자자들과 대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암호화폐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최근 NFT 관련 상표 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NFT와 가상상품에 대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의 NFT 거래 시장 진출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NFT 분야에 관심을 보인 건 분명한 사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번에는 브라질 최대 인터넷 전문은행 누뱅크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뱅크는 지난해 브라질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곳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5억 달러를 투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크셔가 누뱅크 주식 10억 달러 상당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자 주식 18억 달러어치 그리고 마스터카드 주식 13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웠다라는 겁니다. 기존 레거시 금융 기업의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 주력 뱅크의 주식을 워렌 버핏이 샀다. 역시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이런 부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이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멍청한 짓이나 해가면서 유권자들 살기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돈의 존재, 의미,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례 없는 변화의 지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어수선하지만 원래 기회는 이런 시기에 잡을 수 있다는 게 동서고금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상사 이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산업 투자자로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게 무섭고 두려워서 잠도 안 온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기적금.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